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 굿이브닝 주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릴 거고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제 6월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나는 어떠한 탑픽 섹터를 공략하고 있고 또 어떠한 종목을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자, 오늘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쉬어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래도 나는 큰 수익을 거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문가님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명품 멘토 최병원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하는 시간인데 이분은 많은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온전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만을 인도해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우리가 한 종목에서 계속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눌렸을 때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재타점을 노리고 한마디로 계속 사고팔고 하면서 효자 종목을 발굴하는 데는 창시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주도주가 확연하게 없는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딱 갈만한 종목만 생방송 도중에도 언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분명히 우리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보다 더 큰 수익을 걷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수익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지난 생방송 이후에 함께만 했더라도 볼 수 있었던 수익률 현황을 보자면 엔비디아의 훈풍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미반도체 오늘 신고가를 갔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지난 생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신고가를 딱 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40%의 수익을 챙겨주신 분입니다. 사실 이 종목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내 계좌에 있는 풍부한 수익, 게다가 수익의 극대화를 만끽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재건 관련주의 화천기계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많은 종목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한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힘과 재료가 붙어있는 그러한 모든 종목들 우리 최병훈 대표님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특히나 제주에 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주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먹고 또 먹고를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렇게 가는 종목은 필히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종목 오늘도 정확하게 생방송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한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의 시작과 그리고 남은 5월에 나는 풍부한 수익을 좀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병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 저희가 지금부터 5시 50분까지 딱 50분 동안만 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자 샵 3989로 최병곤이라고 3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하단에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이렇게 짠 하고 띄워드리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명품 멘토 최병곤 대표님이 준비하신 이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는 누리호 발사 관련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를 준비했는데 누리호는 우리가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죠. 어찌됐든 이전에는 발사체 자체에 우리가 성능을 시험하는 이런 게 관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위성을 발사해서 궤도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느냐가 중점일 것 같은데 이번 위성 발사
역사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앞으로 성장하고 있는 위성 산업에 한국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투자 전략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사료, 이런 비료, 그리고 음식료, 이런 관련주, 식량 관련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의 이행을 어겼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한탑 같은 종목들 이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1년 동안 식량 가격이 하락하다가 다시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량 관련주 우리가 그냥 테마로만 흘러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또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시기일지 정확한 투자 전략 도와드릴 거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보셨죠? 우리 시청자분들 정확하게 갈 만한 종목 확실하게 오늘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바로 최병곤 대표님 만나서요. 선물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정도 지수가 좀 쉬어가고 있죠. 근데 지수 대비 하락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점입니다. 소외감을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나는 좀 수익이 정말 진하게 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온전히 지름길로 인도해 드리고 있는 분이시죠. 우리 오늘 최병곤 대표님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보다 목소리가 많이 네. 나아졌죠. 네, 많이 좋아지셨네요. 자, 일단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또 2주 만이세요. 일단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시장이 많이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주 후반쯤 되면은 반전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뭐 지수가 예상대로 반등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승도 하는데 문제는 종목인 것 같아요.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하락을 많이 했던 2차 전지 쪽은 뭐 그렇게까지 반등을 못했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이 지금은 시장의 주도주가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AI다. 그리고 그 AI 관련해서 AI 칩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 증가가 예상되니까 주가 상승도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그런 부분이 지금은 하나하나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또 계속 이 반도체 쪽이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몸을 확 깨닫고 있는 게 그 날씨거든요. 날씨가 지금 빨리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식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제일 문제가 식량 가격입니다. 그래서 식량 가격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또 누리호 발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가하고 연계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해서도 지금 뭐 미국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또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좀 좋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역시나 빠짐없이 수익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최병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을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명확하게 시장을 보는 그 해안이 너무나 대단하시기 때문에 딱 가는 종목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분은 가리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자, 수익률표 보시면 너무나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타이밍만 좋으면 대형주도 빠르게 익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게 우리 최병원 대표님입니다. 자, 오늘도 신고가를 간 한미반도체는 이미 지난 생방송에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드렸고 그 이후로 40%의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화천기계부터 옵티코 그리고 먹고 또 먹고의 종목인 제주반도체는 또 짧게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13%가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는데 이렇게 종목이 가지고 있는 힘을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 이게 사실 말이 쉽지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힘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명확하게 생방송에서 공략주 화끈하게 오픈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월에는 제대로 한번 수익 랠리에 동참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요. 필히 함께 해주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게 사실 한미반도체가 대표님 수익률표에 있듯이 지난 생방송에 공략주를 주셨는데 저게 반도체 소부장의 대장이거든요. 근데 저 종목이 저렇게 급등할지는 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명확하게 종목을 집어주시면 정말 길목 지키기 전략이 100% 통한다라는 게 몸소 수익에서 이 종목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네.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늘 하는 인사치레 먼저 하고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할게요. 자, 주식 네. 라이프 밸런스 노! 자,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자, 이런 취지에 맞게 오늘도 빵빵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선물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시장 상황하고 맞춰서 네. 설명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저같이 펜 딱 드시고 무슨 종목을 얘기하시는지 명확하게 쓰시면서 무료 노란 톡방에서 전략까지 세워가신다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의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정말 재료가 살아있고 힘이 있는 종목들을 수익률 표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듯이 한 종목을 들어가도 저렇게 큰 수익이 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도주가 명확하게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짧게 들어가더라도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종목의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제일 잘해 주실 수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도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갈 만한 종목들 오늘 화끈하게 오픈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작 전에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벌써 40분도 안 남았습니다. 저희 문 얄짤없이 50분에 닫히는 거 아시죠? 37분 남았고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전문가님. 어찌됐든 지수는 버텨주고 있어요. 확실히 반도체가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대형주들이 특히나 SK하이닉스가 반등세가 좋더라고요. 근데 지수 대비 그 좀 뭐랄까 웃기는 짬뽕이에요. 한마디로 내 계좌가 이 종목이 너무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 한마디로 이 종목을 들어가고 싶은데 또 오늘은 조정이 나와버리고 이 순환매에 맞춰서 내 계좌를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까? 수익을 어떻게 빠르게 내야 될까? 상당히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좀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작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장과 그리고 남은 5월 그리고 6월의 시작점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 자체는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점차적으로 뭐 지금 한두 번 정도는 더 올린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입 털기용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제 올리더라도 조금만 올리거나 아니면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하반기 가서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기대 심리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증시 쪽에서는 어쨌든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가 또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하고 반도체 쪽에 돈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시 자체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히니까 뭐 지수 자체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종목입니다. 지금 대응을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제대로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요. 없는 맞아요. 상태에서 뭐 내용 하나 딱 발표하면은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쳐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걸 뭐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지금 따라가야 될지 또 따라갔다라고 쳤을 때는 또 그 다음날 되면 급락해버리고 막 이런 식의 굉장히 막 빠른 진행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으실 거고 또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너무 빠른 반응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순환매에 다 일일이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조금 멀리 보고요. 지금 움직임이 없더라도 앞으로 전망이 좋은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지금 막 도망가는 그런 주가를 따라잡기 위해서 빨리 마음이 급해져서 고가에 사시게 되면은 그게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점을 사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손해를 보기가 쉬운데 제가 한미 반도체도 말씀드렸을 때도 그거였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어차피 좀 좋아질 수 있는 요소가 AI 때문이다. 그리고 그 AI 쪽에 칩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득을 많이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한미 반도체는 사실 AI 칩 관련해서 제일 많이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투자를 하셔라. 다만 종목이 지금 당장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단계적으로 저점으로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방식으로 가신다면 분명히 재미를 좀 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바로 적중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의 상황도 너무 빠른 막 그 테마성 종목이 막 정신없이 빙빙 돌아가는 걸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종목 쪽에서나 아니면 업종 쪽에서 전망이 좋은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에 하락시 꾸준한 저점 투자를 해놓는 게 지금은 오히려 낫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지수에 휘둘리지 마시고 아니면 종목 올라가는 게 휘둘리지 마시고 성장이 기대되는 그리고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업종들을 투자해 놓으시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이제 여름이나 아니면 하반기 쪽에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확실히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막 지금 테마성으로만 여기 지금 막 주구장창 막 우리가 우후죽순 움직이는 이러한 종목들을 다 따라가긴 보다는 약간 한 발 앞서는 길목 지키기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장의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을 우리가 하락했을 때 저점에 턴어라운드의 업황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군들로 들어간다면 충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기에는 지금 내 계좌가 너무 미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종목을 잡아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은데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수익의 지름길로 인도해 드리고 있는 게 우리 최병훈 대표님이세요. 혼자서 지금의 이 시장을 감당하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수익률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점 부근에서의 매수 그리고 고점에서의 매도 이게 사실 익절하는 방법인데 혼자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막 갔다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물리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갈만한 종목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공략주 대단히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준비되신 분들은 펜 하나만
딱 들고 지금부터 최병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종목들 그리고 무료 노란톡방에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필히 확인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한 달에 2번, 2주에 딱 한 번 출연하십니다. 게다가 무료 노란톡방 역시 저희는 딱 얄짤없이 50분까지만 열어드리고 있어요. 기회는 더는 안 드립니다. 필히 50분까지 벌써 30분 남았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요. 종목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않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려요.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이 저점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이슈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이슈가 누리호 발사체 관련해서의 이제 얘기입니다. 오늘 한 6시 반가량에 뭐 발사를 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종 점검까지 마친 상태인데 우주 항공 관련해서 사실 두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보셨을 때는 지금 누리호 발사 이후에 우주 항공 관련주의 향후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뭐 지금 이제 어제 발사 예정이었다가 뭐 기술적인 문제로 오늘 하루 밀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뭐 24분이던가 뭐 하여튼 그때 발사를 한다라고 나왔는데 6시 24분인가 그래요.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발사를 할 텐데 발사를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나로 때보다는 기술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성공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거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제 주식적인 관점에서 이걸 좀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로를 발사할 때는 그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발사 성공이냐 실패냐 할 때 그때 당시에 성공으로 나오면은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할 만큼 나로의 성공이 됐었습니다. 발사에 성공했었잖아요.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발사 성공하니까 주가가 폭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분명히 그 우주로 이제 로켓을 쌓아 올린 것 자체는 호재는 맞는데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많이 반영이 돼버린 거죠. 즉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려면은 뭔가 불확실한 시점 그리고 불확실한 기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돼야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시점이나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뭔가 결정이 나버리면은 이거는 테마로서의 재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로의 발사는 사실 경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공만 하면 주가가 폭등을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실제 주식시장을 오래 겪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기준점이 정해져 있는 이슈들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재료 소멸로 주가가 급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나로 발사 때는 오히려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누리호를 발상하는 시점에서는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거기서 한번 투자자들이 되어봤기 때문에 한번 크게 당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질 않았어요. 그 주가가 오르질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번에도 뭐 성공함에도 해도 그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떨어져 버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항상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의지나 생각과 달리 반대로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 지금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가 없고 가격적인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은 성공을 하면요 주가가 올라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격 부담이 없는 선에서는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타이밍을 잡아볼 만한 거죠. 물론 오늘 결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뭐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서 내일 주가의 변화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동안 주가의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주가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저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으면은 발사가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주식을 팔아라라고 말씀드렸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그 이후 시점을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실패를 했다면은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타이밍을
매수를 노리셔도 괜찮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제 시점은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어떤 종목을 거래할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인데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다가 지금 중기 조정을 거친 AP 위성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타성 테마로 보기가 좀 좋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가서 추가 수익도 좀 나오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고점에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버렸어요. 다 팔은 건 아니고 이제 일부를 좀 차익 실현을 하는 식으로 팔았는데 그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실망감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2달 연속 하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반전 시도가 나오기가 좀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PC 위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적으로도 괜찮은데 주가 변동이 크게 없었던 비트로테크 같은 종목도 괜찮아요. 얘는 5월 11일 날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한번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절반 정도를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작년에 나로 때는 이렇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횡보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좀 안전성 있게 가시려면은 비트로테크 이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발상적인 개념에서 지금은 누리호 발사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든 오르든 간에 한번 투자를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발상적인 생각에서 지금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어찌됐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종목을 2개를 찝어주셨습니다. 저는 다 썼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단타성 종목으로 2달간 하락을 했고 반전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이 종목을 단타성 종목으로 한 종목 얘기해 주셨고요. 가격 부담감이 현저히 적은 그리고 2번째 종목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10분 가까이 얘기해 주셨는데 무슨 종목인지 난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얄밉지만 안 알려드려요. 메롱. 정확하게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해서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단타성으로는 무슨 종목을 사라고 했는지 꼭 최병곤 대표님께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었기 때문에 필히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고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 역시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셔야지만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수익률표 볼게요. 왜 이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수익에서 확인해 드려요. 한미 반도체가 움직이기 전부터 미리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장을 한 발 앞서는 그 전략을 명확하게 세우고 계시는 분이신지 종목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시작되는 6월에도 계속적인 수익 랠리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무료 2종목이나 언급해 드렸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픽해 두시고요. 무료 노란톡방에서 전략 꼭 세워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 알려드릴 거예요. 무료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3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참 시간만 있다면 이 2종목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제가 무료 노란톡방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째 이슈가 저도 요새 최근에 관심이 많은 업종입니다. 지금 식량 관련주인데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 네임이 이거더라고요. 못 살겠다. 갈아엎자. 지금 미국에서는 밀 수확 포기를 속출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사실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농민들이 계속 밀 수확을 포기하는 이런 이슈들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날씨가 작년보다 한 달 정도는 더 빨리 더워진 것 같아요. 전문가님도 느끼시죠? 지금 예사롭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게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냥 보고 지나칠 이슈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식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좀 사실 약간은 공포감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예전에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미래의 온난화가 심해져 가지고 막 지구가 살지 못하는 땅으로 변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음. 않습니까? 그게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식량 이슈를 보면은 이제 흑해 협정 이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흑해 협정 이게 이제 연기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사료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고 또 연기한다 그러니까 폭락해 버리고 막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런 이슈에 다 쫓아가려면 대응이 안 돼요. 그리고 맞아요. 이건 뭐 오르는 것 같아서 사니까 그 다음날 급락해 버리고 또 급락한 것 같아서 팔아 버리니까 또 상승해 버리고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근본적인 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제 최근에 증시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조정 받을 때마다 느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아마 눈치 빠른 분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락장이 나올 때마다 이런 사료나 식량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라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가스라든지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르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는 공급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급망이 전쟁이나 아니면 식량 우선주의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공급망이 깨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식량을 많이 생산한 거를 우리나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급망이 지금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그게 깨지면은 가격이 급등해 버린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쨌든 인류적으로 봤을 때 재앙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 자꾸 오르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주식시장이 조금 힘이 빠질 때는 그런 쪽으로 좀 해지 개념으로 투자를 해놓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음. 들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일부분의 내용이니까 근본적인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잠깐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화면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밀 가격이에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요거는 설탕 가격이에요. 근데 엄청 지금 밀 올랐네요. 가격 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속 내리고 있고 설탕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설탕 수요는 계속 꾸준히 발생을 하는데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설탕 관련주는 실적 증가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대한제당 같은 주식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얘는 앞으로도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원당의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식품 쪽도 그 수요를 증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공급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의 실적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적적으로 투자를 좀 하실 것 같으면은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대한제당 같은 거. 이런 거는 물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거칠 때 사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사료나 식품이나 이런 쪽은 비전이 없느냐? 아까 밀 가격 보니까 완전히 내려가 있는데 저거는 비전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밀 가격은 지금 1년 동안 많이 내리긴 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부터의 기온이에요. 아까 우리 앵커님도 미국에서 막 밀 수확 포기해 버린다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결국 수확하고 유통시키는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냥 갈아엎어 버리는 게 편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더위가 계속 오면은 올해 식량 공급 문제가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밀 가격은 거의 1년 동안 계속 내렸잖아요. 그런 내린 상태에서 갑자기 급등해 버리는 상황이 순식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오르면 어떡할 거냐? 밀 가격이 안 올라 버리면 우리 투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밀 가격이 1년 가까이 내렸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연동해서 대부분의 사료나 곡물이나 아니면 식품 관련주들이 작년 고점에서부터 지금 원래 주가가 오르기 이전 시점의 가격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부담이 별로 없는 시점이에요. 그 여기서 만약에 밀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큰 손실을 볼 수는 없는 상황에다가 만약에 밀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주가가 급등해 버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설탕 쪽은 가격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고 사료나 식품 같은 밀 쪽에 관련된 뭐 콩이나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련된 주식들은 갑자기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요행을 노리고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는데 요행이 안 맞아떨어져도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은 거의 크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만약에 노리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신송홀딩스예요. 신송홀딩스가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었고 그때 제가 추천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요. 2021년도에 주가가 오르기 전 수준의 가격대가 5,000원, 6,000원대였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뭐 작년에 1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급락을 해가지고 6,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뭐 가격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8,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요 가격대 선에서 만약에 뭐 6, 7,000원 선에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원래 가격대도 6,000원대니까 실패해도 크게 뭐 데미지를 입을 일은 별로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이만큼 내렸기 때문에 한번 튀어버리면은 많이 튀어버릴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나 아니면은 설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그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내가 선호하는 쪽으로 투자를 방향을 잡아가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저는 지금 다 적었습니다. 식량 관련주에서 설탕 관련주는 실적 측면에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시면서 현재 이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조정이 나왔을 때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사료, 식품 이런 밀 가격에 따라서 변동성은 염두에 두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한 번쯤 노려볼 만하다라면서 지금 이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벌써 식량 관련해서 두 종목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설탕 관련주에서는 이 종목, 그리고 식량 관련해서는 이 종목을 노려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각각의 계획을 세워서 명확하게 들어간다면 수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종목인지 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나 정확하게 얘기해 드렸는데 하지만 늘 얄밉게 안 알려드릴 거예요. 메롱 정확하게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설탕 관련주에서는 현재 조정이 나왔을 때 유효한 종목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사료와 식품 이런 밀 가격에 관련해서 변동성은 염두에 두되 어떤 종목을 들어가는 게 좋은지 필히 지금 두 종목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은 무료 노란톡방에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확실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시장에서 약간 관심이 덜할 때 우리가 미리미리 선점해서요. 길목 지키기 전략이 유효한 겁니다. 막 올라가는 거 종목 따라갔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명확하게 딱 한 발 혹은 반발 앞서는 그 전략을 필히 우리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볼게요. 명확하게 많은 종목을 들어가지 않아도 이런 수익을 취하실 수 있다니까요. 게다가 오늘 신고가까지 기록한 한미반도체는 지난 생방송의 공략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생방송 도중에 언급하는 종목들을 꼭 확보해 가시라는 말씀을 이런 부분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수익 6월에는 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정말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무료 노란톡방은 50분까지만 열어드려요. 늘 말씀드리지만 얄짤 없어요. 방송 시간이 어느덧 10분 남짓 남았습니다. 한 분이라도 일단 먼저 들어오셔서 진짜 언급한 종목들이 오르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는 기회 가지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요. 10분 남짓 남은 이 시간,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설탕과 이 사료, 식품 관련해서도 어떤 종목이 좋은지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참 시간이 없네요. 어제 이것도 꼭 무료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또 잘 나가는 쪽에서 더 잘 나갈 수 있는지 또 여부가 궁금한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동차 관련주인데 자동차 관련주가 사실 너무 좋아요. 이게 최근에 또 좋고 자동차 부품주도 올해 뭐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수익의 개선에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또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로서 자동차는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매수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잘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는 종목을 어떤 걸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예, 자동차는 지금 뭐 대충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차나 기아의 주가를 찍어만 봐도 지금 올 초부터 지금까지 주가 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원래 저점 대비해서 지금 대략 40% 가까이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상승들이 지금 앞으로의 업황이나 현재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 상태고 또 부품주 쪽도 뭐 화신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주가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업황이 좋다라는 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것 같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동차 쪽은 뭐 지금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국내에서는 그 원래는 자동차를 신차를 계약하면은 뭐 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년 6개월 가까이 걸리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자꾸 생기니까 뭐 지금은 아무리 길어봐야 뭐 6, 7개월 이 정도밖에 안 기다려도 된다. 그리고 인기 없는 차종 같은 경우는 뭐 주문하고 일주일만 되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 얼른 들으면은 자동차 업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웃기는 게 그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거에 다시 항상 보면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우리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게 사실 뭐 최근에 그 1분기 실적이 적자를 대규모로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결국 뭐냐?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안 좋았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것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그리고 그 반영이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데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 이후에 20%나 올랐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자동차 업종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 업황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종목들을 사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좀 조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종목들 그리고 좀 아직까지는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들 이런 걸 찾는 게 낫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완성차 쪽의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그게 국산차들이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렇게 가지 말고 수입차를 어떻게 타는 쪽을 좀 보시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에요. 코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작년이죠. 작년에 코롱 글로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회사를 분할시키면서 따로 이제 자동차 수입차 수입하고 그다음에 정비 이 부분을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아예 그룹 형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따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수입차 시장이 자꾸 커지고 여기가 돈이 되니까 그룹 내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그냥 글로벌 그 무역회사 안에 넣어가지고 뭐 따로 업무 분야를 쪼갤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독립된 법인을 만들어 갖고 한번 제대로 키워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법인을 분리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코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국내 유명한 수입차들, 뭐 벤츠나 BMW나 아우디 그리고 또 롤스로이스 같은 초고급 자동차나 아니면 미국의 뭐 그 유명한 지프라는 브랜드, 그다음에 또 로터스라는 스포츠카 브랜드 이런 것까지도 독점으로 공급하는 딜러사입니다. 공식 딜러사예요. 그래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어떤 뭐 길거리 나가 보면은 거의 뭐 지역별로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수입차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 시장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거기에 따른 각종 정비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의 서비스가 다 보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국내 완성차 업종들은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데 얘를 보면은 얘는 뭐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고 기업 가치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코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 주가를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대략 한 2,600억 정도 됩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캐퍼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닌가. 사실 뭐 어지간한 테마주들도 막 별 내용도 없이 5천억씩 가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 종목에 대한 가치는 지금 많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동차 업종이 분명히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국산차도 물론 좋지만은 수입차 시장도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요즘 국산 고급 차종하고 수입 차종하고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수입차 시장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크니까 이 종목의 성장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최근에 또 매수가 한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움직임이 나오니까 투자를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사실 일리 있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종목들에 지금 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업종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자동차 고점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또 수입차와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을 노린다면 분명히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벌써 지금 몇 종목이나 놓치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지금 세 가지 이슈를 하면서 확실하게 종목들마다 명확하게 나눠주셔서 종목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수입차와 관련돼 있고 자동차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 종목 명확하게 무슨 종목인지 나는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또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얄밉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다시 한번 전략 세워주시고요. 어떻게 이 종목을 해석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그 기회 저희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생방송에서 언급하는 종목들을 확인하고 확보해야 되는지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게 가는 종목을 내가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약간 관심이 덜할 때 미리 들어가서 이렇게 종목을 캐치해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괜히 따라 올라갔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명확하게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짧게 치더라도 명확하게 오르는 종목, 많은 종목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로 오늘도 우리 최병호 대표님이 화끈하게 오픈해 드렸으니까요. 한 종목도 놓치지 마시고 저는 펜 들고 다 썼습니다. 필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단 한 종목도 놓치지 않고요. 무료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기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릴 테니까 얄짤없이 무료 노란톡방은 50분에 닫혀요. 3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가 팔랑귀인 건지 또 우리 대표님이 너무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거 말씀할 때마다 이거 못 살겠어요. 다 내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어찌됐든 벌써 방송 끝날 시간이기 때문에 수익률표 보면서 마지막으로 네. 늘 제가 하는 질문이 있죠. 먹고 또 먹고의 창시자로서 반도체가 요새 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지금 이 수익에서 또 오르는 종목이 눈에 보이실까요? 짧게 같이 볼게요. 네.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쪽에서 종목보다는 투자를 하는 쪽에서 가장 빼먹지 말아야 될 업종이 저는 방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산 쪽은 우리가 지금 성장도 이미 하고 있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사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1년 내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 쪽의 승부는 계속해서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산 업종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현대로템도 소개드렸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소개드렸는데 그거 이외에 꼭 빼먹지 말아야 될 종목이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앞으로 이름을 하나오션으로 바꿀 거예요. 그 하나 디펜스에서 대우조선해양도 인수를 한 이유가 잠수함이나 구축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로 거듭나면서 주가 상승이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화는 지금 항공우주, 그러니까 카이죠. 지금 FA-50 경공격기를 생산하는 그 회사도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화가 예전에 미국의 로키드 마틴처럼 굉장히 큰 종합 방산 회사로 거듭나려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산 쪽의 성장이 계속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방산 업종들에 대한 투자를 좀 꼭 좀 해보셔라.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막 단타 치려고 하시다 보면은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빠지지 않고 다 써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함께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또 성토하실 수 있게 언제나 이거는 중장기 쪽으로도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최병곤 대표님과 또 다음 주에 시장부터 꼭 수익 랠리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봤네요.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퇴근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불금 또 오후 5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